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다면 인류는 텅 빈 대궐에서 홀로 잠든 갓난아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그것은 지독한 공간 낭비를 넘어 인류라는 종이 겪는 가장 오만하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외계 지성체가 존재할 확률이 99.9%를 넘는다는 사실을 과학적 지표로 증명해 보인다면 당신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창문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현재 우리가 외계인을 찾지 못한 상태는 거대한 파티장 문 밖에서 귀를 막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지성체가 화려한 축제를 즐기며 음악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만 문 밖의 적막함이 우주의 전부라고 믿으며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죠. 우주는 부재가 아닌 압도적인 은닉의 장소입니다. 가장 깊은 숲속에 가장 많은 포식자가 몸을 숨기고 있듯 우주의 고요함은 사실 우리를 향한 낯선 이들의 배려이거나 혹은 숨막히는 관찰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인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지성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는 우주의 한 귀퉁이도 채 지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동을 시작한 32억 화소의 초신상 망원경 베라 루빈 천문대는 인류가 보지 못했던 우주의 심연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은하가 모래알처럼 흩뿌려진 이 광활한 전시장 속에서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의 요람이라는 주장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 신화에 가깝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눈을 감고 낙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존재의 확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을 만드는 레시피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이미 모든 행성에 생명의 재료를 배달해 두었습니다. 단백질을 끓여내는 압력밥솥의 원리와 생명체의 핵심 부품인 단 하나의 원소, 그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은 외계 생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대체 그 압력밥솥은 어디에 있으며 생명의 마지막 퍼즐인 그 원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생명을 요리하는 우주의 주방, 그 경이로운 화학적 레시피를 전격 공개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탄생이 기적이 아닌 필연인 이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재료와 도구가 갖춰진 곳이라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요리에 가깝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친절한 요리사입니다. 생명이라는 근사한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우주는 도처에 아주 특별한 조리기구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바로 심의 열수구라고 불리는 거대한 압력밥솥입니다. 비유하자면 생명 탄생은 300도의 고온과 엄청난 압력이 유지되는 밥솥 안에서 유기물들이 서로 엉겨붙으며 단백질이라는 밥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차갑고 텅 빈 바다가 아니라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이 고압의 환경이야말로 복잡한 생명 분자가 조립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입니다. 지구의 심해 깊은 곳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들은 이미 이 밥솥의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우주 곳곳에는 지구와 똑같은 혹은 더 성능이 좋은 이런 압력밥솥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소스이듯 지구 생명체라는 기계를 돌리는 핵심 부품은 인피라는 원소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4천여 개의 원자 중 이는 단 하나뿐이지만 이 하나가 없으면 플랑크톤조차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우주 어디선가 이인이라는 원소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곧 생명의 주방이 가동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행히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 밖 위성들에서 이 희귀한 인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레시피가 지구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재료와 밥솥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성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가 타버리지 않으려면 적당한 화력이 유지되는 명당 자리를 찾아야 하죠. 우주에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 생명이 살기에 딱 좋은 환상적인 전셋집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인류가 이사가기에 가장 적합한 우주의 골디락스 존은 어디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케플러 망원경이 찾아낸 우주 최고의 명당 자리와 그 중에서도 지구와 가장 닮은 우주 빌라들의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당신이 꿈꾸던 또 다른 지구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지금을 기준으로 인류가 찾아낸 외계 행성의 수는 이미 5,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중 우리가 실제로 짐을 싸서 이사 갈 수 있는 우주 명당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주라는 삭막한 황무지에서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는 단 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절묘한 생존의 거리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역은 은하계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허가받은 로열층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외계 행성 탐사는 결국 우주 전체를 뒤져 가장 살기 좋은 전셋집 찾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성이라도 별과 너무 가까우면 화염에 휩싸여 물이 증발해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영원히 얼어붙은 얼음 지옥이 되어 생명에 살 수 없죠. 우리는 햇빛이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찰랑거리는 완벽한 입지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우주 전역에 망원경을 돌려가며 우주 명당을 수색하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이미 60여 개의 골디락스 후보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와 크기와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우주 빌라들이 20여 곳이나 발견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확률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밤하늘 어딘가에 실제로 파란 바다가 출렁이고 구름이 흐르는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는 물리적인 데이터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방대한 우주지도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인류의 다음 주거지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골디락스 존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라는 안락한 집의 개양 만료일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생존 지도를 그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곧 인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백 광년 떨어진 곳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집 앞마당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태양계 안에는 두꺼운 얼음, 껍질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거의 닿지 않는 차가운 어둠의 세계지만 어쩌면 지구의 바다보다 더 풍요로운 생명의 요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 밑에는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얼음 속에 숨겨진 거대한 수조, 유로파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차가운 위성에서 포착된 생명의 신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수백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우리 태양계의 마당입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인류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거대한 수중 요새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하 160도의 차가운 얼음 덩어리 같지만 그 단단한 껍질 안쪽에는 지구 전체의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물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그 암흑의 세계가 사실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의 요람일지도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유로파는 거대한 얼음 방패로 둘러싸인 천연 수조와 같습니다. 두께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층은 외부의 치명적인 방사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지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 아래 깊이 100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바다가 존재하죠. 지구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가 고작 11km인 것에 비하면 유로파의 바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수조 밑바닥에서 지구의 심해처럼 뜨거운 열수 분출공이 가동되고 있다면 그곳은 이미 외계 미생물들이 수억 년간 진화해온 그들만의 도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전달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유로파의 표면에서는 거대한 물기둥이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얼음 껍질에서 소금기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는 지하 바다가 살아 움직이며 암석층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사 NASA가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3대 요소인 물, 에너지, 그리고 유기물이 이곳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밖 생명체를 직접 만지기 직전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로파의 미생물을 찾는 동안 우주 건너편의 누군가는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생물이 아닌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가 지구에 도착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72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비명을 지르고 사라졌습니다. 대체 1977년에 포착된 그 신호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들은 그 이후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우주적 미스터리, 와우와우 신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72초간의 짧은 고함 속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확인하시죠. 1977년 8월 15일, 미국의 한 전파 망원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강렬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우주의 정적을 깨고 날아온 이 신호는 딱 72초 동안 망원경의 기록지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를 발견한 천문학자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기록지 옆에 빨간 펜으로 와우,
라는 외마디 비명을 적어 넣었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 와우 신호의 시작입니다. 비유하자면 와우 신호는 우주라는 거대한 암흑 건너편에서 온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무작위적인 잡음만 들리던 우주 라디오 채널에서 갑자기 누군가 정교하게 조율된 주파수로 인위적인 고함을 지르고 사라진 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이 특이한 시그널은 마치 나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외계 지성체의 짧고 강렬한 생존 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 한 번의 수신을 끝으로 다시는 지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가 수신된 주파수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가 내뿜는 1420mHz 대역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외계 지성체와 소통할 때 가장 유력한 통로로 꼽는 우주의 공용 언어 채널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72초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다시 침묵의 바다로 숨어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들의 비밀 교신을 엿들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우의 순간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고 없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와우 신호 이후 인류는 수십 년간 같은 지점을 응시하며 답장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지성체 간의 대화는 이토록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신이 이 짧은 72초의 기록을 통해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고 밀도 높은 소통의 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들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이미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선한지 악한지도 모른 채 인류의 모든 비밀이 담긴 황금 레코드판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비유하자면 낯선 이방인에게 우리 집 주소와 가족 사진, 심지어 신체 구조까지 몽땅 담긴 개인정보 패키지를 건넨 셈입니다. 대체 보이저호에 실린 이 떡밥은 인류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의 도화선이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인류가 보낸 우주적 초대장,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담긴 위험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떡밥을 문자들이 누구일지 그 소름 돋는 가능성을 지금 확인하시죠. 인류가 우주에서 날아온 신호에 가슴 설레어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정보를 담은 위험한 초대장을 머나먼 심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 금빛 레코드판 안에 인류의 언어, 음악, 사진, 그리고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교한 좌표까지 몽땅 집어넣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약도를 그려준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보이저 골든 레코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숲속에서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외치며 던진 우주적 떡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집 사람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개인정보와 집, 주소를 얼굴조차 모르는 외계 지성체에게 덥석 바쳤습니다. 만약 이 떡밥을 문 존재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은 선한 이웃이 아니라 자원을 노리는 약탈적인 포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가장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을 비롯한 천문학자들은 인류의 위대한 발자취를 알린다는 낭만적인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 행위를 극도로 경고했습니다. 문명 수준이 아득히 높은 존재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원주민을 대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우주에 알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냥꾼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한 디지털 흔적을 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성체와의 조우는 낭만적인 악수나 평화로운 대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력이 압도적인 쪽이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은 우주의 냉혹한 물리법칙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이저호에 담긴 인류의 기록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종말을 부르는 최후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 공격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총과 미사일이 통하지 않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인류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반격 카드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SF 영화 속 상상이 실제 과학적 원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주기율표 한 칸의 차이로 외계인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체 비듬 샴푸 속에 든 화학 성분이 어떻게 외계 군단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식이 곧 무기가 되는 순간 화학적 생존 전략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외계인의 약점을 공략하는 소름 돋는 반전 시나리오를 지금 확인하시죠.
외계 지성체와의 만남이 로맨틱한 악수가 아닌 생존을 건 전쟁으로 변모한다면 인류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광선 검이나 거대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적 상상력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존재들을 상대할 때 인류가 꺼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장갑으로 몸을 감싸고 있더라도 결국 그들 또한 우주의 물리법칙과 화학결합의 굴레 안에 갇힌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외계인과의 전투는 총칼을 겨누는 육탄전이 아니라 서로의 생체,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보안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비누나 평범한 비듬, 샴푸가 그들에게는 세포막을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산성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탄소달러 대신 그들이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진화했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물질은 그들의 신진대사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최악의 독약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진 지식이 가장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무기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탄소 기반인 인류와 달리 질소달러엔달러나 비소달러에즈달러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는 우리와 전혀 다른 독성 지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 에볼루션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듬, 샴푸 속의 셀레늄 달러세이달러 성분은 특정 질소, 기반 생명체에게 세포 분열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종의 멸절을 부르는 사신이 되는 셈이죠. 과학적 문해력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인류를 수호할 마지막 방패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학적 무기로 그들을 물리친다 한들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수만 광년 떨어진 타자의 존재에 집착하며 그들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요? 단순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갈구는 결국 거울을 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를 닮은 혹은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계 지성체 탐사라는 거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정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지식이라는 구명 보트를 타고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외계 생명체 탐사가 인류에게 던지는 최후의 철학적 질문, 코즈믹 미러 카즈믹 미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인류의 근원을 찾아 떠난 이 여정의 소름 돋는 결론을 지금 확인하시죠. 드넓은 우주를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낯선 신호를 기다려온 인류의 여정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외계 지성체를 찾는 행위는 단순히 먼 별의 생명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막한 어둠 속에서 인류라는 종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 존재의 유일함 혹은 보편성을 증명하려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발버둥입니다. 비유하자면 외계 생명체 탐사는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알 수 없듯 다른 지성체라는 비교 대상이 없다면 인류는 결코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닮은 혹은 나를 뛰어넘는 타자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기적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계인을 찾는 구명보트는 결국 우리 자신의 근원을 향해 노를 젓고 있는 셈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평생 그들의 실체를 마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탐사의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외계인을 상상하고 그들의 언어를 추론하며 생존 전략을 짜는 동안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사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그것은 공간 낭비이겠지만 우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낯선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살아남아야 할 동료들인 우리 자신입니다. 과학이 던지는 최후의 질문은 항상 철학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쏜 보이저호의 레코드판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 발견되든 혹은 영원히 우주 미아로 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찾으려 했던 그 의지 자체가 인류를 다른 생명체와 짓는 가장 위대한 지성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밤하늘을 보며 느낀 그 짧은 설렘이 바로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거대한 엔진입니다. 이제 외계 생명체 영접 가이드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하지만 인류의 탐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우주를 응시할 것이고 더 정교한 언어로 우주에 말을 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얻은 과학적 문해력은 거친 우주의 풍랑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를 궁금해하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말이죠. 당신의 호기심이 인류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